선생님께서 지금 외도나 불륜 문제로 연애 300건 이상의 상담을 10년 넘게 해오시고 있는데 좀 보셨을 때 불륜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장소 탑5를 네. 꼽는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네, 불륜이 많이 일어나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이 장소라고 한다면 특정한 어떤 장소, 예를 들어서 골프장, 노래방, 이렇다기보다는 어떤 특정 대상을 만난 어떤 환경이나 상황들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것들 이제 꼽자면 제일 첫 번째가 이제 사내불륜이 제일 많아요. 상담을 하다 보면 상당수가 사내불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거래처 사람하고 이제 바람이 나는 게 이제 2위. 이제 거래처 사람들하고 바람이 난다는 얘기 뭐냐면 업무상 연관이 있는 타 회사라든가 고객과 사장과의 관계 또는 이제 그 거래처 회사와 나의 관계. 내가 영업이고 거래처 회사가 구매야. 그럼 이런 식으로 관계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거래처 회사라든가 업무상 관련이 있는 타 기관의 사람들하고 외도가 나타나는 게 이제 2위. 3위가 뭐냐면요. 역시 전통적이에요. 노래방 도우미입니다. 노래방 도우미들하고 바람이 나는 경우 단순히 일회성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해서 놀고 오는 게 아니라 노래방 밖에서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시 전통적인데 동창회 및 동호회에서 이제 바람이 나는 경우가 이제 네 번째. 여기서 이제 동창회 및 동호회라고 했는데요. 이게 요즘 트렌드가 조금 바뀌어가지고 요새는 별로 없지만 얼마 전까지 굉장히 많은 동호회 유형이 있었습니다. 외도가 많이 나는 동호회 유형. 이게 온라인 동호회인데 게임이에요. 온라인 게임을 하면 서로 간에 이렇게 길드라 그래가지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온라인 게임을 안 하니까. 이렇게 팀을 하나 형성을 하나 봐요. 팀을 형성을 하고 그 팀 사람들끼리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게임을 진행하나 봅니다. 근데 그 게임 내에 그 가상 공간에서 여성과 이제 한 팀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서로 호칭도 그 안에서 그 게임 내 상에서 서로 부부라고 설정을 하고 게임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나 봅니다. 저도 온라인 게임을 잘 안 해서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온라인 동호회죠. 이런 식으로 그 동창 및 동호회 모임에서 이제 바람이 나는 게 이제 네 번째. 마지막으로요. 최근에 굉장히 많이 바람이 나는 게 뭐냐면 오픈 채팅방이에요. 최근에 요새 제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좀 전처럼 이제 게임에서 일어나는 경우는 많이 이제 빈도가 줄어들었고, 이제 요새는 이제 오프 채팅방, 왜 카카오톡 오프 채팅 같은 거 하거나 또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다운을 받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만남을 이루어지는 데이팅 앱 같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 곳에서 많이 일어나요. 왜냐면 그 데이팅 앱에 접속하는 사람들은 목적이 분명하거든요. 다른 이성을 만나고 싶다. 또 이성을 만나는 게 또 성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심심해서 교제를 위해서, 대인관계를 위해서, 순수한 목적을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불륜이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요새는 오픈 채팅이나 데이팅 앱에서 일어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5위. 그 첫 번째 사내 불륜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이제 일을 하다가 정이 들어서 그래요. 같이 이제 일하다가 선배와 후배 관계로 만났다거나 동기 간으로 만났다거나 그러다가 같은 프로젝트를 했어 또는 같은 팀에서 일을 했어 그러다가 같은 회의도 하고 그러다가 서로 일 도와주고 그러다가 쿵짝이 잘 맞는 거야. 그래도 일하다 정들어서 그래요. 그런데 그들 사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바람이 난 남편의 그 관계가 또 여기서는 중요해요. 사내에서 정이 들어서 바람이 났다. 이런 경우에는요. 보통은 부부 사이가 원래 좀 소원했던 경우들이 있어요. 원래 거리가 이제 멀리 떨어져 있었다거나 섹스리스 상태로 몇 년간 지속이 됐다거나 그런 상태로 해서 부부간에 서로 약간은 좀 남남처럼 지내다가 남자가 외로운 거야. 그러니까 회사 내에 정들었던 여자와 정분이 트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 사내불륜은 그게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거래처에서 이제 바람이 나는 경우인데 이 경우의 특징은 뭐냐면 업무적인 이득을 취하다가 이제 일로 엮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제 내가 어떤 회사에서 영업 업무를 맡고 있어. 근데 다른 회사에 갔어요. 거기 이제 구매팀의 담당자가 나랑 이제 저희가 얘기할 때 카운터 파트너라고 하거든요. 카운터 파트너가 이제 여성이야. 그러면 나는 팔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잘 보여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한테 잘 보이고 막 이렇게 선물 공세도 하고 막 로비도 하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날 좋아해. 근데 이걸 자르면 일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내가 당신 마음 받아줄 수 없습니다. 이러면 거래가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기 싫지만 억지로 불륜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또 요즘은 이제 그 재테크나 투자 업무가 많기 때문에 기업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기업에. 근데 투자자들이 이제 여성분들이 투자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투자자 여성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또. 그러다가 또 불륜이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노래방 도우미와 이제 바람이 나는 경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노래방 도우미 또는 이제 룸사롱에 이제 술집에서 일하는 이제 접대원들, 도우미 여성들과 이제 바람이 나는 경우는 대부분 남자들이 외로움이 엄청 깊어요.
원래 기질적으로 외로움이 굉장히 깊은 사람들이고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입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좀 착각을 하시는 게 이 노래방이라든가 그 룸사롱이라도 도우미 여성들을 부르는 이유가 단지 그냥 여자들만 만나서 여자들의 몸을 취하고 성을 취하려고 생각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단순히 성을 취하려고 한다면 그냥 돈 주고 매춘비 만나가지고 그냥 한 번 하고 나오지 왜 그들과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갈까? 이 노래방 접대부라든가 룸사롱 접대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장점이 하나가 있어요. 원래 직업 자체가 남자를 상대하는 직업이에요. 남자를 굉장히 잘 알고 남자를 위로하는 법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과 바람이 났다. 그러면은 대부분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엄청난 위로를 필요하는 사람들, 그런 의존도가 높고 위로를 많이 필요로 하는 남성들이 유흥업소 여성들과 긴 만남을 이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네 번째 케이스는 이제 동창 및 동호회 그리고 이제 온라인 게임 내에서 바람이 나는 경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분들은 놀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말 그대로 동호회 왜 갑니까? 놀러 가잖아요. 온라인 게임 왜 해요? 놀려고 하는 거잖아요. 동창회 왜 갑니까? 놀려고 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스트레스를 어떤 식으로든 해소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해소를 하는 가장 좋은 빠르고 편한 방법이 뭐냐면 퇴행이라고 하는 방어기제예요. 어릴 때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참고로 좀 갓길로 좀 세서 말씀을 드리자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깨달음을 얻었대요. 보리수나무 밑에서 이렇게 고행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거야, 부처님이. 아, 내가 뭐 아무래도 막 이 고행을 너무 해도 깨달음 못 얻은 것 같아. 해탈을 못 한 것 같아. 그럴 때 죽기 직전에 무슨 생각이 딱 떠오르냐면 아,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와 그냥 아버지와 아무 일 없이 한가로이 부처님이 보리수나무 밑에서 고행을 하셨잖아요. 더운 날 나무 그늘 밑에서 아버지가 뭐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 그늘 밑에 편안히 쉬고 있을 때 그때가 너무 그립고 행복했던 거야. 그래서 부처님이 그런 생각을 하죠. 나는 그때 왜 행복했었지? 행복했던 이유가 뭐지? 아무런 고통이 없었어요. 그때 어린 시절 아버지의 보호를 받으면서 더운 날 나무 그늘 밑에서 쉬었던 그 모습은 어떤 이유도 없이 행복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음이 온 거예요. 행복에는 이유가 없구나. 근데 이게 심리학으로 연결시키자면 그 이유 없이 행복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겁니다. 그걸 가지고 방어기제로 퇴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린아이들처럼 놀고 싶어요. 그래서 게임하고 동호회하고, 그래서 동호회장 가면 굉장히 유치해요. 예, 어떤 동호회든지 그 동호회 모임이 굉장히 유치해요. 그 동창회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그 스트레스 상황을 풀고 놀고 싶은 마음에 동창회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참고로 제가 좀 긴 얘기를 드렸지만 동창회나 동호회를 간다 또는 이제 온라인 게임 속으로 빠져든다. 그건 퇴행이란 방어기제고 이 사람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을 벗어나고 내가 놀고 싶은 스트레스 풀고 싶은 그런 상황이구나 라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들이 왜 놀다 바람이 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예, 아내분들이 잘 못 놓치는 분이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오픈 채팅방이죠. 오픈 채팅방. 그리고 이제 오픈 채팅방을 포함해서 그 데이팅 앱들, 그런 분들의 남편들의 특징을 보면요, 이들은 솔직히 좀 막가파요. 그러니까 이혼까지 염두에 두시는 분들입니다. 동호회나 동창회에서 바람이 나는 경우는 의도적으로 바람을 피려고 거기 가지는 않았지만 놀다 보니 바람이 났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오픈 채팅방이나 데이팅 앱은 목적성을 분명히 해요. 이거는 목적성이 내가 바람을 피려고 거기 접속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들은 결혼 생활이 깨지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51% 이상이에요. 100%라고는 할 수는 없고 결혼 생활이 깨지길 기다리는 마음, 아유 내 우리 와이프하고 결혼 생활 안 해도 돼, 나 이혼해도 상관없어, 이런 마음이 51% 이상. 근데 51% 이상만 되면 시도가 이렇게 싹 기울죠. 그래서 그렇게 좀 막합한 행동이 나옵니다. 그 이들은 이제 이혼을 원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면은 이 탑5 안에 들어가는 장소에서 남편분이 바람이 났다. 네네. 그런 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어디서 바람이 났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를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를 이건 모든 것이 이렇다, 이런 상황에는 무조건 이렇다라고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전형적인 경향성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이 경향성도 뭐 제가 과학적 통계를 낸 게 아니라 제 경험 통계학적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바람이 났는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내 배우자가 그 장소에서 바람이 났다는 사실을 가지고 보자면 그 외도를 통해서 무엇을 취하고자 했는가를 더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그걸 참고하고자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이거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외도를 통해서 남편이 얻고자 했던 것은 무엇인가?
그럼 그게 내 가정 내에서 채워진다고 한다면 굳이 위협을 감수하고 외도를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아주 단순한 이론이에요. 내가 가정 내에서 뭔가를 내가 원하는 걸 채우고 있어. 그럼 그걸 밖에서 채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남편이 어디서 바람이 났고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이 외도를 했을 때 장소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그 남편이 외도를 통해서 무엇을 취하고자 했는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서 그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이 취하고자 했던 것을 아내분이 준다면, 즉 남편이 집에서 무엇이 결핍되었는지 확인하고 내가 그 남편의 결핍을 채워준다면 외도는 멈출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아내분이 그 남편분의 결핍을 채워줬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도를 계속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좋은 질문이에요. 아내분이 정말 노력도 하고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이제 나를 좀 희생을 하더라도 내가 행복한 가정을 만든다는 그 목표로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도 내가 남편을 어떻게든 외도를 멈춰야 되겠다. 굉장히 숭고한 목적입니다.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화합만은 꼭 정답이 아니에요. 제가 다른 영상들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남편이 바람을 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게 화합할 거냐 이혼할 거냐 쇼윈도로 살 거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화합만이 꼭 정답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화합을 위해 노력을 했는데 남편이 안 돌아온다 라고 했을 때는 일단 좀 왜 안 돌아오는가 그 이유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첫째는요, 내가 노력을 할 때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상태로 또는 남편을 미워하는 마음이 큰 상태로 남편의 결핍을 해결해 주려고 하면은 어떤 효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내가 저 남편을 아끼는 마음으로 남편의 결핍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단지 외도만 멈추게 하려고 남편은 미워 죽겠어. 나 우리 아이들 20살 되면 무조건 이혼할 거야. 근데 지금 바람 피는 꼴은 못 보니까 내가 요 문제는 해결해야 돼. 이런 목적을 가지고 남편의 결핍을 해결해 줬다? 그건 남편이 안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요. 결핍을 해결해 줄 때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줘야 돼요. 아끼는 마음으로. 헤어지고 싶은 마음, 그리고 이제 뭐 이혼하고 싶은 마음, 남편 미운 마음 싹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남편의 결핍을 해결해줘야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식을 보살펴야 자식이 잘 크지 않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이치예요. 내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데 돈만 벌어다 주고 먹을 것만 주고 옷만 사줘. 근데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어. 그리고 나중에 커서 엄마는 너한테 해줄 거 다 해줬잖아. 그거 좋은 엄마 아니잖아요. 부부관계에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남편은 사랑하지 않지만 네 바람 피는 건 싫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 해주는 거야. 효과 없습니다. 그래서 꼭 이혼하고 싶으면 내려놓고 결핍을 해결해 주셔야 되고, 둘째, 남편이 정말 나쁜 사람이라면요 아무리 부인이 노력을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실제 상담 중에 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봐요. 남편분이 정말 나쁘신 분이에요. 근데 아내분은 제 남편을 생각할 때 약간의 오해가 있어. 내가 노력하면 남편이 개선되겠지. 근데 저희들은 알잖아요. 개선이 될 뿐인지 안 될 뿐인지. 그런 경우에는 노력해도 안 됩니다. 이혼을 권해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나쁜 사람이다 라고 하면 차라리 화합할 힘보다 헤어질 힘을 키우십시오. 그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혼을 하고 나서 내가 더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는 방법. 내가 이혼해도 어떻게 더 좋은 엄마가 되지? 내가 이혼해도 어떻게 더 행복하지? 이 고민을 하시는 게 현명해요. 자, 세 번째가 뭐냐면 상간녀가 나보다 남편을 더 잘 채워줄 수 있어. 내가 어떤 노력을 해도 안 돼. 이런 경우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남편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경제적 지원이야. 근데 상간녀는 100억대 부자야. 아내는 가정주부야. 그러니까 남편은 그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간녀와 계속 관계를 맺어야 돼. 아내분이 해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굳이 이혼할 필요도 없지만 굳이 화합하려고 그 외도를 멈추려고 애쓰지도 마라. 노력해도 안 되는 건 또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질 필요도 없고 억지로 잘 살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 그때 우리가 쇼윈도를 고민할 필요도 있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좀 정리를 해주시면 네. 좋겠어요. 네, 일단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은 외도가 어디서 발생하는지가 궁금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외도가 발생하는 장소가 궁금했던 이유는 내 남자를 그 장소에 보내지 않기 위함일 거예요. 하지만 그 장소에 보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 남편이 바람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바람이 나는 이유는 결핍 때문이고, 내가 남편의 결핍을 잘 채워줄 수 없다. 그럼 남편은 결핍을 바깥에서 채우려 한다. 이게 이치이기 때문에 그 이치를 생각하시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